안녕하세요. 정일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사업은 잘 되는데 요즘 대표님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잘못 썼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정부 제도라고 해서 이제 믿고 했는데 실제로 뭐 몇십억이 또 손실을 입었다. 세금 때문에 승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은 이 승계의 함정을 피하면서 뭐 수십억 절세까지 이뤄낸 실전 전략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우리 정일가업승계연구소의 양성훈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연구소의 양성훈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19년간 컨설팅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수행하는 일은 이 법인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이익잉여금을 최저세율로 환원해 가는 이익금 환원, 주가 조정과 사무관 자산 축소를 통해 사업 승계를 완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 경력이라면 거의 뭐 가업승계의 교과서 수준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럼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가업승계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사업 승계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가업승계 징여특례, 가업상속공제, 일감 몰아주기와 특정 법인을 통한 승계, 분할 후 합병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한데 그럼 우리 회사에는 어떤 걸 써야 하나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좀 따로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회사의 그런 규모와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여러 제도를 섞어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만 있다면 가업승계 징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 또 시가총액이 500억 이상이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분할 후 합병으로 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법인이 있고 자녀 법인도 있다면 부나 모의 그런 법인을 축소시키면서 자녀 법인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활용하는 게 일감 몰아주기와 법인주주 차등 배당을 쓰고요. 최종적으로는 합병으로 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확실히 좀 규모가 크면 방법도 다양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맞습니다. 대표님들 중에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증여로 해야 되나 뭐 상속으로 해야 되나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님하고 그동안 영상 찍기로는 증여특례 쪽을 좀 선호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이 두 제도 다 국세청에서 매년 4월에 발간하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라는 책자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 잠시만. 그 책자가 국세청에서 발간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게 영상 하단에 네. 그 가업승계 지원제도 국세청 발간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 놓았으니까요. 네. 네, 설명문이나 또 댓글로 링크로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영상 들으실 때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가업승계 징여특례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가총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 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대비하시거나 또 건강하실 때부터 준비하시더라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점이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 지원 제도가 더 세금은 적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증여특례는 우리가 주가도 그렇고 뭐 사업무관 자산도 그렇고 사전에 좀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증여특례가 좀 유리하다는 느낌을 저도 드는데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 설명해 주실 때 네네.
이게 한도가 많이 늘어나서 되게 좋아졌고 증여특례를 그 신고하는 건수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뭐 몇십 건이다가 한 3년 전부터 뭐 180건, 뭐 작년에는 뭐 300건이 넘었다고 하고 올해는 더 늘었겠네요. 올해 600건이 넘은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한도가 커져서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어가는 재산이 100억 이상이라면 필수사항이고요. 달리 생각하면 그래서 더욱더 시가총액을 축소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선의 그 전문직 분들과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의 지분을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긴다고 가정하면 이 일선의 전문직 분들과 저희 모두 똑같습니다. 사무관 자산 축소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 후에 일선 전문직 분들은 바로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어가시는 거고 저희는 200억의 지분 가치를 100억으로 축소하는 활동을 합니다. 200억을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긴다고 가정하면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 26억 원, 그리고 상속세 가산되는 그 세율이 50%라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상속세가 74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넘어가는 지분 가치가 100억이라면 증여세는 9억, 상속세는 41억 원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가총액을 축소함으로써 세금 차익이 5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 상당히 크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여특례는 일단은 사업무관 자산 맞죠. 그리고 주가 자체를 또 낮추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실제 상담 이렇게 의뢰하신 경우에 이제 다른 곳 그것도 정말 국내에서 최고 이제 3땡 뭐 회계법인 예. 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 신고 직전에 오신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직접 또 상담도 해주셨는데 거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여특례 신고 전에 어떤 주가에 대한 작업이 전혀 없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놀란 거는 사업무관 자산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다. 예, 사업무관 자산이 몇 프로세요 여쭤봤더니 30%라고 하셔서 네네. 제가 좀 놀랬거든요. 보통 저희가 증여특례 할 때는 5% 내외? 10% 정도로 맞춥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5% 내외, 뭐 조금 더 적은 회사도 있고 더 많은 회사도 있고 그래서 10%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네네. 30%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랬더니 그게 많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많은 건지도 모르시고 50%가 적정한 건지 30%가 적정한 건지 자체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예. 역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성훈 수석님처럼 가업승계 경험이 이제 19년간 있다 보니 평균 주가는 이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감이 있을 거 경험에 의해서 예, 데이터가 있겠죠. 감보다는 데이터가 있고 또 사업무관 자산은 몇 프로 정도 조정하는 게 적정하다. 이런 좀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석연구원님, 네. 뭐 확실하게 이제 가업승계는 이제 수석연구원님하고 쭉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단순한 어떤 뭐 잉여금 엑시트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게 다 종합으로 들어가는 종합 컨설팅이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복잡한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사업 승계를 고려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우리 회사의 그런 경영 방침과 조직 체계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가 정관으로 복수 대표제가 가능한지, 복수 대표제요. 그게 가능한지, 또 주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조직은 이사회, 주주총회, 기타 위원회가 필요한지,
또 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환원해 가는 것들이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근로조건에 맞는 새로운 뭐 임금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뭐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업 승계를 2세 경영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작업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근로자들에게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 개선이죠. 복지 개선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또는 그 개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연동형 연봉제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제도 정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가총액을 축소하는 작업은 주가 산정 기준에 맞춰서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당 가치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이 수익을 줄이기 위한 비용 처리를 확대하거나 또는 이익금을 환원해 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비용 확대를 위해서 임원 보수를 인상한다라고 할 때 수익이 5억 나는 법인에서 뭐 대표님 연봉이 2억이었던 걸 5억으로 올리시게 되면 물론 소득세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임원 보수로 가져간 비용이 2억에서 5억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 5억 원이 법인세를 인위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될 수가 있고요. 또 보통의 회사들에 비해서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금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도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이 많은 판례들에서 대표님께서 과하게 가져가신 연봉이 송금 처리를 못 받고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들이 판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세법과 판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지식적인 베이스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10년 이상의 경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각설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 지분을 150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타 재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수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라고 통칭하고 디테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전문가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 대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 안에는 사업 승계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그 상속세 신고 대리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른 국세청 소명 대응은 또 어떻게 할지, 추가적으로 상속세 지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속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보유주분 150억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나 상속공제, 기타 뭐 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승계를 할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 대책에 각각의 단계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한두 가지를 체크해서 되는 일이 아니네요. 네네. 종합적인 상속 대책이 필요하다. 역시 이게 단순하게 뭐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뢰하시는 기업인의 개인 자산 전체에 기업이 포함되는 상당히 폭넓은 그런 상속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구조 설계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좀 알고 싶고, 특히 최근에 좀 이제 의뢰 들어온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자녀분들이 이제 따님만 있어서, 네네. 예, 물론 이제 딸이라고 승계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따님만 둔 대표님이 승계로 좀 이렇게 고민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뭐 이런 관련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면 대표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 따님 두 분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업 승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앞전에 그 소장님께서 아까 물어보셨던 사무관 자산 그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가업승계 징해특례를 한 4, 50건 정도 했는데요. 보통 사옥이 있는 회사의 그 사무관 자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 25%에서 30%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이 비사업용 토지나 임대용 부동산도 있고 또 특히나 과다보유 현금이 그 사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과다보유 현금을 세부적인 현금 계정들을 조정을 하고 초과의 현금에 대해서 사업용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들은 우리 연구소만의 그런 노하우고 또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세금하고 직결되네요. 네, 그렇죠. 그 가업승계 징해특례나 상속공제를 할 때는 반드시 사무관 자산을 따지기 때문에 필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앞서 소장님께서 문의하셨던 이 따님 두 분이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때에는 사업 승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사위와 손자녀를 통해서 이익금을 환원하면서 주가를 낮추고 징해특례를 이용해서 복수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 현장에서는 사위분들이 이제 지분을 욕심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장인어른한테 다 커트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따님 중에 한 분이 전문직이라 복수 승계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대치자로서 사위분이 지분을 인수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인 자산의 20에서 30% 정도의 그 현금을 받는 경우나 또는 전문직 자녀분의 그 가족으로 가족법인을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그러니까 징해세를 내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그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고 법인주주 차등배당을 통해서 두 개의 법인을 얼추 엇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사업 승계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따님만 있으신 대표님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되겠네요. 네네. 네. 오늘은 이제 가업 승계 컨설팅으로 대표님들의 세금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승계를 도와드린 경험이 19년간 있으신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제도가 좋아진 만큼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유의할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계 제도, 가업 승계 지원 제도는 영상 하단에 설명문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추가로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성훈 수석 연구원님께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 역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석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드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 사업 승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치로 여태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 회사의 조직 체계와 철학에 맞는 전략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50억에서 100억까지 절세 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래 사이트 링크죠. 거기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직접 현장 진단부터 전략 수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상담료가 유료인데 이번 이제 연말까지 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상담 무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의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이제 그 따님들만 있는 회사의 경우에 뭐 일감 몰아주기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네. 요번에 좀 제도가
제도는 안 바뀌었는데 좀 과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면 대표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요거는 살짝만 좀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가 중소기업은 예외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국세청 공지에 보니까 이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관련된 공지가 좀 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나왔던 게 특정 법인을 활용한 솔루션 중에 불균등층 감자를 통한 자본 거래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게 이제 입법화되면서 올해 이제 2월 28일 날 통과가 돼서 입법이 됐죠. 그게 확대 해석된 게 일감 몰아주기까지 확대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올해 5월 달에 그 고시냈던 게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AI로 다 뜨게 되고요. 그때 2,201개 업체가 떴고 대상자는 2,503명입니다. 2,500명 정도가 네, 대상자는 과세 대상이라는 2,503명입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네, 대상이다 보니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많이 전환하고 계시고요.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조건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10% 이상 돼야 되고 특정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매출액 50% 이상을 초과하고 네, 세전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다 해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비중도 낮추시고 적정하게 활용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했다가는 과세될 수도 있다. 예, 예. 예, 요거는 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인데 저 어떤 영상을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네. 예, 근데 대표님들한테는 모르고 과거 관행처럼 했다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영상 끝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요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공지를 좀 참고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 네. 추가로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우리 양성원 수석연구원님께 상담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또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대표님들 오늘 내용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네, 좀 숙지하시고 더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